혁신시켜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투비를 보여준 점에서 MS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현재 코파일럿 파일럿을 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투비를 완벽히 구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경험하다시피 그 투비를 구현하는 시간이 점점 더 이제 앞당겨 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가장 많은 사례는 검색입니다. 뒷장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검색이 왜 생성형 AI를 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키워드 방식의 검색은 어떻습니까? 생성형 AI라고 검색을 하면 제목이나 본문에 생성형 또는 AI가 들어있는 게시물들을 중요도 관계없이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중에 게시물을 찾아서 다시 필요한 첨부 파일을 열어본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관련된 첨부 문서까지 다 파싱해서 저장을 해놔서 관련된 문서 또는 관련된 페이지까지 바로 보여주고 해당 내용을 요약해주는 그런 사례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코파일럿이 이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보고서 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포스코에서도 좀 가능성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행안부와 하고 있는 시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보도문이나 연설문에 대한 초안 생성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분들이 어떤 언론기관에 보도문을 낼 때 작성하는 형식을 이제 학습을 해서 주제나 키워드 혹은 첨부 문서를 올리면 그것에 맞게 이제 보도문을 씁니다. 저희가 이제 행안부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 7개 정도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 보도문 작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반응이 좋았던 게 뭔가 누군가가 초안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거를 수정하고 검토하는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저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고서 생성 쪽에 많은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코딩을 또 자동으로 해주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대학생 조카들이나 후배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코딩을 AI가 한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전산 전공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AI가 사람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도구고, 아까 MS에서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존에 했던 일의 양이 점점 더 많아져도 사람 수를 늘리지 않는,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하는 점일 건데요. 현업에서는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HR에서는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한 건지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 AI로 뭔가 대체되거나 보조가 될 것인데 과연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판단도 저희 HR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객 서비스의 혁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챗봇을 직접 운영하시는 고객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챗봇을 많이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기존의 챗봇은 시나리오 기반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통신 상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기존의 시나리오로 답변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챗봇이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챗봇을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등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왜 이렇게 멍청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뒤에 동영상도 보여드릴 텐데요. 많이 이제 챗봇의 고도화가 되고 있고, 이 챗봇에 음성을 붙여서 음성보,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휴먼을 붙인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챗봇이 대고객을 직접 상대를 하는 거라고 하면 혹시라도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어드바이저, 상담사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로도 하고 있습니다. 초보 상담사가 잘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상담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FAQ를 생성해내는 일을 하는데요. 비단 이제 상담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제 고객사들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하면 오픈할 때 항상 굉장히 많은 문의 응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냐 하면 IT가 돌아가지 않으면 생산도 할 수 없고 영업도 할 수 없고 판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변경되었을 때 현업분들의 문의 응대를 위해서 FAQ도 만들고 FAQ를 질문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챗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생성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마케팅 이미지와 문구를 생성하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모 은행에서 이 과제를 같이 수행을 할 때 페인 포인트는 예를 들면 적금 상품이 새로 나와서 그 적금 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와 문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에 있는 디자이너한테 요청을 하면 최소 뭐 2주 이상이 걸립니다. 그냥 항상 디자이너가 이제 넉넉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한 걸 받아보면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피드백 주고 이런 시간이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 적금이 출시되는 시점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페인 포인트들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이런 디지털 마케팅이나 이런 이미지나 문구 생성을 하는데요. 요즘에 영화제를 자세히 보시면 AI가 만든 영화제 섹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뭔가 광고나 영화를 생성해내는 그런 영역에서 생각보다 또 많은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로는 혹은 한국에 있는 모델들, 그다음에 그런 모델들이 또 너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 MS와 같은 이제 클라우드 CSP사들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LG CNS가 쓰고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검색입니다. 빈챗 이후로 이제 거의 모든 UI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관련된 문서를 우선 요약을 해주고요. 그 문서들을 직접 클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뭐 좌측에는 자주 쓰는 질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년에도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하지만, 그 프로젝트의 레시스 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색을 통해서 좀 쉽게 해보자 이렇게 검색을 만들었고요. 저희 고객사 중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이제 한 해에도 수천 명씩 채용을 했습니다. 인사팀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너무 많은 문의가 오는 거예요. 저 무슨 자격증 있는데 수당 얼마 나오나요? 저 신입사원인데 휴가 며칠 갈 수 있나요? 저희 아이 요번에 초등학교 가는데 선물 나오나요? 그렇다 보니까 인사팀이 해야 되는 고유 업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잘 평가하고 육성을 시켜야 되는 고유 업무는 하지 못한 채 그런 문의 응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HR 매뉴얼을 검색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챗봇을 통해서 문의 응대하는 그런 챗봇을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을 해서 많이 활용도 하고 계시지만 의외로 인사팀 담당자분들도 우리 회사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나도 몰랐다 이러면서 잘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 그다음에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상품, 규정, 업무 매뉴얼 1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색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영업점에 어떤 고객이 방문을 해서 저 요번에 적금 들 건데요.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은행원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우선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겠죠. 직장인, 어쩌고, 이 사람은 공격 투자형. 그래서 검색을 하고 나면 화면에 상품 설명서가 뜹니다. 수십 장의 상품 설명서를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자격 조건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왔다고 하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한 화면에서 이제 현장에 계신 영업점에 계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커멘트, 영업점에 계신 그 은행원분이 이제 우리는 필요 없겠네, 생성형 AI가 답을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도 얻었습니다. AI 코딩이 CNS와 같은 SI 업체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오신 많은 회사분들이 전산실 혹은 IT팀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 IT팀의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IT 전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좀 일 좀 하다 싶으면 메카노쿠베라든지 저희 SI라든지 이런 데로 이직을 한다거나 혹은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또 계속해서 이제 운영 시스템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AI 코딩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언어로 코볼이나 이런 과거의 언어로 개발이 되었던 것을 요즘에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요즘 언어로 변환을 한다든지 앞부분을 이제 사람이 코딩을 하면 뒷부분을 AI가 이제 자동으로 코딩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개발자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주석이나 함수명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모 회사의 차세대 시스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 중에 시연 동영상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스템 개발을 하다 보면
현업분들, 특히나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업무 설계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너무나 바빠서 프로젝트에 잘 참여가 안 됩니다. 초반에 업무 분석이 안 되다 보면 일정이 지연이 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페인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업무 매뉴얼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 설계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연 동영상을 또 시연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오픈하고 나서 이제 현업분들이 질문할 것 같은 그런 이제 FAQ나 매뉴얼을 생성하는 이런 AI 코딩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챗봇은 제가 이제 제너레이티브 AI 사업단 하기 전에 AI 전략 사업 팀장이었는데요.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챗봇을 처음 도입할 때는 AI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왜 매번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등록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그때 AI는 사실은 이제 질문을 알아듣는 그런 정도의 AI였고 사실 답변까지는 이제 자유롭게 생성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이제 고객들이 할 만한 질문에 답변을 등록하기 위해서 모 은행 콜센터에서는 60여 명의 챗봇 질문과 답변 만드는 그런 이제 인원들을 운영하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챗봇을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MZ세대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전화를 하지 않고 챗봇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모 항공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정확히 5분 기다렸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어떤 이제 고객의 어떤 그 전화 연결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저런 챗봇의 고도화를 이제 많이 꾀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 미국 법인에서 수행한 사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과 상담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이제 서비스 수리기사가 이제 집으로 방문하면 굉장히 이제 비용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챗봇을 기획했을 때는 고객들이 챗봇을 통해서 답변도 받고 직접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챗봇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모든 시나리오를 등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좀 자동화를 했고요. 좀 사례를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험하셨겠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물어볼 건지 어떤 증상을 물어볼 건지 찍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처음에 설계가 됐습니다. 기존 챗봇에다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뒤에 매뉴얼이나 갖고 있는 지식들을 검색하는 레그 기반으로 구현이 되었고요. 이 섬유유연제가 디스펜싱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디스펜싱 되지 않을 때는 첫 번째 뭘 하시고요, 두 번째 뭘 하시고요 라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링크를 누르면 홈페이지에 자세한 이런 이제 헬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링크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기사 출동을 하면 300불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에 저렇게 수리하는 영상이 이제 동시에 같이 검색을 해서 챗봇 UI에서 요약도 보내주고 그다음에 참고 이제 문헌도 보여주고 유튜브 동영상도 보여주는 이런 씬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정확도도 높았고 미국 법인을 시작으로 유럽 법인, 그다음에 한국 법인 계속 이제 그 사례들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고를 받으시고서 관련된 부서장님께서는 여기다 음성을 붙여서 콜센터를 좀 없애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도 내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챗봇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제일 큰 목표는 콜센터로 인입되는 이런 이제 콜을 최대한 챗봇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콜센터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생성형 AI가 가장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이제 콜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 자체도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고 모든 업무들이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제 그 상담센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와 고객과의 대화가 실시간 STT로 화면에서 쭉 뿌려지고
그럼 상담사가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도 고객분의 어떤 이제 요구사항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클릭을 하면 그 모르는 용어에 대해서 레그 방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여줍니다. 상담센터 가보시면 아침에 매일매일 상담사 분들을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거나 새로운 이벤트를 하거나 할 때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아침에 뭐 20-30분 교육으로서 모든 게 이제 다 습득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를 도와주고요. 마지막은 상담에 대해서 요약을 해줍니다. 저희 한국의 콜센터는 애프터콜 럭이라고 해서 상담 후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그건 고객과 상담사가 한 상담의 내용을 두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시스템에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객이 또 전화가 왔을 때 다른 상담사가 받아도 이 고객은 과거에 어떤 건으로 우리한테 상담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상담이 끝나고 이제 상담사가 애프터콜록을 하려고 보면 계속 대기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 안 되겠다. 고객분들이 오래 기다리시니까 내가 업무 시간 끝나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 업무 시간 끝나고 내가 오늘 받은 몇백 콜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와 고객 간의 이런 상담이 끝나고 나면 생성형 AI가 바로 상담 내용을 요약해주고 상담사는 그 내용 중에 좀 수정해야 되는 내용을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면 바로바로 상담 후 처리가 되는 사례가 직접 구현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문구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례인데요. 마케팅 문구와 이미지 생성도 하지만 제품의 외관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조사의 디자인실을 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디자이너분들이 달리, 미드저니 뭐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생성형 AI를 전부 다 써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 디자이너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디자이너 한 명당 한 달에 1개 정도의 디자인을 한다. 근데 생성형 이미지의 도움을 받으니까 한 달에 10개 정도의 이미지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이너들의 업무 생산성이 10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작년부터 지금도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 LG그룹에 있는 LG전자 홈페이지에 직접 올라와 있는 그림입니다. 가습기 겸용 공기청정기가 출시가 되면 저희가 그 제품 자체의 이미지는 이제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홍보하고 마케팅할 이미지는 어떻게 합니까? 스튜디오를 하나 빌리고 이거에 걸맞는 가구와 가전과 소품들을 빌려서 세팅을 하고 이 전체를 조율하는 PD, 그 다음에 사진기사,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성형 이미지로 프롬프팅을 통해서 안방에 있는 사진, 거실에 있는 사진, 아기 방에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요즘에 이제 광고 기획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성형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런 광고 이미지라든지 혹은 이제 광고 영상을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도 이미지 생성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첫 번째는 생산성이 증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하나 했던 일들을 10개를 한다든지 이런 생산성의 증대가 있을 거고요. 전문 지식이 굉장히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제조 고객분들 중에 예를 들면 불량에 대한 검색을 하면 기존에는 신입사원들은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용어들도 검색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의 전환이 이제 가능하고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 생성형 AI를 쓰는 기업과 쓰지 않는 기업 간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것입니다. 또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기업의 어떤 인재를 육성하고 채용하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과연 저 잡을 계속해서 사람이 해야 될까? AI를 전환하면 고정비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 기업과 여러 밸류체인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